얼굴 공개 안 하시나요? 했습니다. 여자친구 있나요? 찾고 있습니다. 몇 년째. 안녕하세요. 방구석 인문학도입니다. 어느덧 제 채널이 구독자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이 정말로 여러분의 관심이라는 사실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두어 달쯤 전에 커뮤니티에 언젠가 Q&A 영상을 찍을지도 모르니까 질문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 인스타그램에 질문을 받는다는 스토리를 올렸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더 이상 Q&A 영상을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제가 댓글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간간히 알려드린 적은 있는데 직접 영상을 통해 밝힌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shiny_n_bright 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고요. 가끔 긴 글을 쓰기는 하는데 사실 좀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올리는 곳이어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라는 기대가 있으신 분들은 팔로우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가끔 생각날 때 들어와서 피드만 확인해 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1999년생이고요. 현재 만으로는 25, 새는 나이로는 26입니다. 키는 167을 조금 넘고 몸무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운동을 한창 열심히 할 때에는 64까지 증량을 했다가 10월에는 제가 워낙 할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운동도 쉬어가지고 한 60kg까지는 빠졌어요. 현재는 61 정도입니다. 회를 제일 좋아합니다. 민초 아이스크림은 좋아해요. 파인애플 피자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퍼스널 컬러에 좀 관심 있던 시기가 있어서 검색은 이렇게 해봤지만 직접 진단을 받은 적은 없는데요. 혼자서 겨울 딥이 아닐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스스로 시크하거나 도회적인 이미지로 저를 정체화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색깔만 보고 판단했을 때 겨울 딥에 가깝지 않을까. 검정, ENTP입니다. 따뜻한 마음까지 겸비하고 싶은 대문자 T. 몇 번 바뀌었고 지금은 교수가 되고 싶은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교수가 될 역량인지 학부 수업만 들어도 너무 대단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공부를 더 해봐야 제가 이 길에 적합한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상상반 사랑합니다. 서울대 인문대학은 이제 학과가 정해지지 않고 계열생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의 어떤 소속 집단을 만들어주기 위해 랜덤으로 반에 배정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제가 속한 반이 상상반입니다. 제가 18학번이어서 현재 대학에서는 굉장히 고인물인데 아직까지 후배들이랑 교류를 해주게 만든 소중한 집단이죠. 이 질문 좋은데요. 사람들, 꿈, 시간. 저는 웃기 위해서 딱히 어떤 콘텐츠를 찾아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가족이랑 대화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고, 유튜브에서는 주로 정보나 지식 콘텐츠를 보는데 그냥 슈카월드 같은 채널 댓글 보면서 웃고 그 정도가 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급성장한 시기가 2번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희야기 채널에 인터뷰로 출연했을 때여서 그 희야기를 통해서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희야기와 저 사이에 저랑 친한 동생이 겹지인으로 있었고, 희야기님이 서울대에서 인터뷰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한테 오빠가 이거 나가보면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서 나가게 됐고요. 주제가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고 그냥 제가 이제 인문학 유튜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희야기님께서 그 주제에 맞게 질문들을 준비를 해와 주셨어요. 그 후로는 이제 저랑 희야기님이랑 지향성이 잘 맞아서 몇 번 주제를 정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죠. 제 구독자를 견인해준 고마운 동생이어서 제가 밥을 사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절을 하더라고요. 저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예의상 거절을 할 성격의 친구는 아닌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밥 살 기회를 달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 희야기 인터뷰 영상 중 하나가 지금은 200만? 잘 모르겠는데 최소 100만 조회수는 넘어가지고 간혹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기는 했어요. 교내 학생회관 식당에서 알아보신 분도 계셨고, 셔틀버스 줄에서 알아보신 분도 계셨고, 제일 멀리까지는 제가 저번 달에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성산 일출봉에서 알아본 분도 계셨고, 근데 이제 구독자 1만 명인 채널이어서 알아본다기보다는 그 희야기 영상이 떠가지고 알아보신 분들이 많아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의 수가 채널 규모에 비해서는 좀 유의미하게 높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럼요, 당연히 해드리고 제가 오히려 영광이죠. 저는 인생이 그렇게 드라마틱한 사람이 아니어서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할 게 많지 않은데 그나마 생각해보면 서울대학교 합격했을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추가 합격자였거든요. 그런데 서울대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비번호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합격자 중에서 몇 등인지도 몰랐고, 사실 수능을 잘 봤는데 수시로 연세대를 이미 붙은 상황이었어서 제 서울대를 떨어지고 혼자 너무 아깝다라는 좀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단순히 배부른 고민만은 아니었고, 내 고등학교 3년의 생활이 서울대 교수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가치가 떨어졌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던 시기였어서 그만큼 합격이 더 기뻤던 것 같고, 정말 삶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교훈을 몸소 체감을 한 사건이었어요. 제가 붙었으니까 망정이지만 수능을 잘 보고 나서 서울대 면접을 준비할 때만 해도 제 면접을 도와주시던 선생님께서 너 벌써 서울대 붙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이렇게 일침을 놓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잘 되어가고 있을 때 조심하고 망해가는 것 같을 때 너무 낙심하지 않는 게 정말 삶의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가장 즐거웠거나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하면 저는 진심으로 유튜브 구독자가 1만 명을 넘었을 때거든요. 제가 이 유튜브라는 세계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것도 있지만 인문학이라는 장르가 사실 그렇게 주류인 장르가 아닌데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고 계신다는 데에서 어떤 희망을 본 것 같아요. 채널명의 의미는 딱히 없고요. 말 그대로 방구석에서 인문학 얘기하는 사람이어서 방구석 인문학도라고 지었고, 좀 이제 인터넷 같은 데에서 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뭐 너가 방구석 판사냐 이런 말들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인문학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좀 그런 겸양의 의미를 담아서 방구석이라는 이름을 같이 써봤습니다. 저는 최소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인문학을 좋아하긴 했거든요. 그때에도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나 철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어 했고, 사실 대부분은 제가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다기보다는 학교 수업을 듣다가 이 내용 되게 재밌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탐구를 해나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론이 좀 있는 사람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좀 제도교육 내에서 호기심과 흥미를 충족해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평소에도 인문학적 대화 많이 즐기고요. 상대가 좋아하면 더 즐기고, 상대가 별로 안 좋아해도 가끔 좀 그런 얘기를 꺼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랑 친한 친구들한테는 살짝 미안하죠. 저는 예전에는 정말 삶이란 뭘까, 세상이란 뭘까 이런 종류의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대학에서 점점 학년이 높아지고 어려운 글들을 읽다 보니까 그런 종류의 호기심은 거의 사라지고, 도대체 이 학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는 종류의 궁금증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학계에서 위대하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게 이상해 보이는 말을 했을 때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뭘까? 이걸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삶과 세계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깊어지고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질문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답변까지도 좀 얻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제가 어떤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느껴야 한다는 강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채널에서 구독자가 급성장한 타이밍이 2번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 2번째가 가장 최근에 채식주의자 해석 영상을 올렸을 때거든요. 그때 좀 오해를 한 분들이 계신 게, 어떻게 저렇게 말을 쉴 새 없이 하냐. 당연히 말을 쉬엄쉬엄 하고요. 말을 하기 전에 미리 대본도 쓰고, 말하다가 커피도 한 모금 마시고 다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 나오는 것만큼 말을 유려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점은 일단 짚어드리고 싶고, 이야기 채널도 사실 다 미리 질문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본을 막 외워가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 답변을 머릿속에서 구상도 하고 자료도 좀 찾아보고 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말하기 실력은 좀 영상에서 보이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평소에 말을 잘한다고 듣기는 하는 편이니까 제 나름의 답변을 드리자면, 좀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가장 원론적으로는 그냥 말을 많이 해보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말을 직접 뱉어보고 나야 내가 뭔가 검토를 할 소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 진짜 생각은 이건데 내가 표현을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런 순서로 말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말해서 좀 더 어지러워졌구나, 이런 것들을 리뷰를 할 어떤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라 데이터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라도 말을 많이 하고 그거를 좀 기록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번째로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바는 아니지만 친한 친구를 만들고 곁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좀 낯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에는 더 조심하고 신중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좀 엉뚱한 소리를 해도 네가 말을 하는 게 지금 이런 의미냐, 이런 식으로 되물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 말이 지금 이런 말로 들리는구나 라는 것이 약간 파악이 되어요. 어떻게 보면 실시간 대화를 통해서 이미 리뷰가 되고 있는 셈이고, 이런 경험들을 축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을 써보시는 거예요. 말이랑 글은 별개 아니냐? 당연히 별개지만 말은 어쨌든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글만큼 조직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글을 쓴다는 것은 내 생각을 언어로 정리를 하는 연습이고, 이 연습에 속도가 붙으면 사실 말을 할 때에도 그 정리가 그만큼 빠릿빠릿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많이 꺼내보고 꼼꼼하게 점검해보자 정도? 저는 사실 좋아하는 철학자가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어떤 철학자에 대해서든 배우다 보면 그 철학자가 되게 멋있고 매력적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울 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아지고, 칸트를 배울 땐 칸트가 좋아지고, 푸코를 배울 땐 푸코가, 버틀러를 배울 땐 버틀러가, 헤로웨이를 배울 땐 헤로웨이가, 이런 식으로 좀 줏대가 없는데, 굳이 좀 유형화를 한다면 주지주의적인 철학자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니체나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들도 충분히 매력이 있지만, 저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처럼 뭔가 어떤 지적인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이성의 불합리성, 의지의 중요성 이런 걸 말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철학 입문서를 거의 읽진 않았거든요. 대학에서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철학의 내공을 쌓기 시작한 타입이어서 지금 기억나는 철학 입문서가 2권밖에 없어요. 둘 다 인식론이나 존재론과는 좀 거리가 멀고 윤리학에 관련된 책인데, 첫 번째가 도덕 철학의 기초, 저자 이름을 잠깐 검색. 제임스 레이첼즈의 도덕 철학의 기초라는 책이 되게 기본서다운 요건을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유명한 철학자로 이제 피터 싱어가 있죠. 고등학교 때도 배우는데 그 사람이 공리주의라는 책을 공저자로 참여했거든요. 철학자들이 철학을 어떻게 하는지를 대중서 수준에서 잘 보여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 입문서를 고르는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 입문서로부터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명확히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학이 나의 삶에서 어떤 쓸모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건지,
아니면 좀 철학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고 싶은 건지, 철학사의 어떤 주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룬 책을 보고 싶은 건지 목표를 정하시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고,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서울대학교 수강신청 사이트를 외부인들도 다 열람을 할 수 있거든요. 철학과의 교양 수업을 이제 검색 설정을 하셔서 뭐 철학 개론, 서양 철학에 의해 뭐 이런 강의들을 열람을 하실 수 있는데, 거기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참고 문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강사나 교수님들이 교양 수업에서 추천해 주시는 책들은 대부분 좋은 입문서니까 내가 읽을 책의 후보 목록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학서 외에도 이제 좀 인문학 저서를 추천해달라, 다른 책도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가 제 커뮤니티나 뭐 채식주의자 영상 댓글에서 되게 많았는데, 저는 사실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진 않아요. 학교에서 주는 텍스트만을 감당하기에도 너무 벅차서 어떤 책을 강하게 추천을 드릴 만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진 않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콘텐츠가 어떻게 보면 책 추천 콘텐츠예요. 제가 책을 직접 추천드리진 않더라도 항상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 사용했던 참고 문헌을 기재를 하고 있고, 그 참고 문헌에서 뭐 1, 2, 3번 이렇게 위에 있는 책들은 제가 주요하게 참고를 한 책들이거든요. 어떤 콘텐츠를 보고 좀 이게 마음에 들었거나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탐구를 해보고 싶다 싶으시면 그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드린다면 비문학 중에서는 김원영 작가의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김성호 엄기호 선생님의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라는 두 권의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책은 제가 잘못된 삶 소송이라는 영상에서 다뤘고, 나중에 한 번 더 다른 영상에 활용을 할 생각인데, 이른바 폴리티컬 커렉트네스,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굉장히 깊은 수준의 접근을 보여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제목은 사실 좀 어그로용인 것 같고, 부제목인 삶을 위한 말기 문해력 리터러시, 이 말이 더 책의 좀 태제를 잘 표현해주는 것 같은데, 문해력 논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점들을 굉장히 날카롭게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또 나중에 한번 영상화를 해볼 생각이고요. 문학 중에서는 이제 좀 유명한 거, 뭐 카프카 소설 이런 거는 내가 좀 읽었다 하시는 분들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을 추천드릴게요. 왜 추천하냐면 정말 재밌었어요. 뭐 교훈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저는 그냥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추천을 드리는데, 삼형제 이야기가 나오고 둘째인 이반이 셋째인 알료샤한테 대신문관이라는 자기가 쓴 서사시를 들려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이 정말 내용이 깊고 감동적이기도 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저는 꼭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러시아 소설은 좀 어렵긴 합니다. 등장인물들 이름도 약간 막 본명이 있고 애칭이 따로 있고 막 그래서 그 까체리나가 키티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식이어서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고전에 조금 친숙해지신 다음에 올라가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얘가 지금 학교를 휴학해서 저보다 요즘 책을 더 많이 읽거든요. 동생한테도 책을 좀 추천을 해달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3권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논문 추천을 해달라는 분이 또 계셨는데, 희야기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던 그 인터뷰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논문이기도 한데, 손유경 선생님의 노년의 시간과 견딤의 감각, 박완서와 오정희를 중심으로 라는 논문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형적인 이미지, 그런 것들을 좀 재사유하게 만드는 그런 논문이에요. 완독을 한 단행본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고요. 그냥 잡식을 하는 편입니다. 어떤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는 다양한 책을 읽기를 좀 지향하는 편이고요. 저도 사실 집중을 잘 못하거든요. 읽다가 딴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집중을 못한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현대인의 당연한 숙명이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책을 펼쳐 읽기 시작하는 것조차 힘들잖아요. 아니요, 따로 뭐 작품을 쓰진 않고 언젠가 에세이집 같은 걸 내보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유튜브 제가 본격적으로 한 지 이제 1년 좀 넘었는데요. 할 때마다 힘들어요. 대본 쓰는 것도 힘들고, 녹음하는 것도 힘들고, 편집하는 것도 힘들고, 영상 올리고 반응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한 게 정말 빈말이 아닙니다. 그 반응이 오지 않으면 솔직히 보람을 느끼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냥 언젠가 사람들이 이걸 봐주겠지라는 희망과 관성 같은 성실함을 안고 가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냥 딱히 극복하지 않아요. 슬럼프는 통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떤 사정이 급해서 극복해야 할 일이 생기면 저는 정신과를 가는 것 같아요. 네가 시작한 데에는 뭔가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것이다. 친구들이 잘 될 것 같다고 말해주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걸 생각해라. 채널을 개설한 계기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핵심적인 것만 말하자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였고요. 또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되게 고민이 많아요. 제가 저번 영상이 인기가 많으면 책이나 영화 소개나 리뷰를 많이 하겠다고 공언을 해버렸는데, 사실 책을 많이 안 읽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추가해야 될 인풋이 안 그래도
많았는데 더 늘어나겠구나 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어떤 분은 철학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셨을 거고 어떤 분은 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셨을 거고, 이런 식으로 조금 달라지는 지점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밸런싱 해나가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고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되게 민감하고 어려운 이야기들도 할 생각이거든요. 술자리에서 피해야 할 주제들로 정치, 종교, 젠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저는 종교 이미 한 번 다뤘죠. 그래서 뭐 영상을 올릴 때마다 구독자분들과 어느 정도 좀 이별을 할 것까지도 감수를 할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제 곁에 남아주신다면 일상에서 함부로 꺼낼 수 없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볼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수익 창출 승인이란 게 이번 주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수중에 들어온 돈은 한 푼도 없고요. 딱 이틀치 수익만 지금 예상치가 집계가 되었는데 2만 원 정도? 채널 규모에 비해서 수익이 작은 편인 것 같기는 해요. 대신에 제가 멤버십을 만들었습니다. 제 채널로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 옆에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조금 후원금을 보태주시면 21학점을 들으면서 투잡을 뛰고 있는 대학생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본 없이 진행한 최초의 영상이어서 말을 잘 했는지도 모르겠고 결과물을 보고 나서도 되게 아쉬울 것 같은데, 앞으로 말하기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라이브를 진행할 계획은 당분간은 없습니다만 언젠가 방구석 인문학도 채널이 구독자 10만 명에 도달하면 그때에는 라이브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인문학도였습니다. 10만 명? 어느 세월에